딸이라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. 저는요, 학교 가방을 한 번도 제대로 메어본 적이 없어요. 오빠는 됐어요. 남동생도 됐고요. 근데 저는 딸이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. 뭐가 억울한지도 몰랐어요. 그냥 그런 세상인 줄만 알았으니까요. 우리 집은 경상도 시골이었어요. 논 두 마지기에 밭대기 조금. 겨울이면 밥상에 된장국 하나 놓고 5식구가 둘러앉았어요.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. 근데 그 눈빛은 아직도 기억나요. 아들한테 향할 때랑 딸한테 향할 때가 달랐거든요. 오빠가 중학교 입학할 때였어요. 아버지가 읍내 나가서 새 가방을 사왔어요. 저도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 눈이 저를 그냥 지나쳤어요. 그날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. 근데 소리는 못 냈어요. 소리 내서 울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. 딸년이 뭘 바라냐고 하실 분이니까요. 14살 때부터 저는 오빠 뒷바라지를 했어요. 오빠 도시락 싸고, 오빠 교복 빨고, 오빠 책상 닦고, 아침마다 오빠 먼저 학교 보내고 나서 저는 밭에 나갔어요. 억울했냐고요. 억울하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. 그냥 그게 제 하루였으니까요. 근데 딱 한 번만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. 오빠가 고등학교 가던 날이에요. 오빠 교복 입은 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그 옷깃을 만졌어요. 하얀 컬러가 얼마나 빳빳하던지. 저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나 봐요. 엄마가 그걸 보셨어요. 그러더니 조용히 그러시는 거예요. 니는 나중에 시집가면 돼.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접었어요. 꿈이고 뭐고 다요. 그렇게 저는 17에 부산에 있는 공장에 내려갔어요. 섬유 공장이었어요.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손가락이 실에 베어서 늘 빨겠어요. 겨울에는 손등이 터서 피가 났는데 그냥 일했어요. 장갑 끼면 일이 느리다고 혼나니까요. 월급날이면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. 집에 붙여야 하니까요. 오빠 대학 등록금으로요. 한 번은요. 딱 한 번은 제가 그 돈으로 원피스 하나 사고 싶었어요. 시장에서 본 하늘색 원피스였는데 딱 제 월급 사흘치였거든요. 근데 못 샀어요. 그 달에 오빠 책값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. 저는 그 원피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어요. 그게 제 스물이었어요. 오빠는 대학 나와서 번듯한 회사 들어갔어요. 결혼도 잘했고요. 아파트도 샀어요. 명절마다 양복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어요. 근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.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겠죠.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. 언니가, 누나가, 딸이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. 저는 25에 시집을 갔어요. 중매로요. 남편 얼굴 3번 보고 결혼했어요. 그것도 어머니가 골라준 사람으로요. 제가 좋고 싫고는 없었어요. 그냥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다니까 간 거예요. 결혼하던 날 밤에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. 나는 대체 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까? 근데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. 너무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.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근데 다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.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없고 그냥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자는 사람이었어요. 저는 그 사람 뒷바라지를 했어요. 연애요. 오빠 뒷바라지 하던 것처럼요. 아이 둘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제사 챙기고 김장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.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. 주름이 생겼더라고요. 손은 거칠어졌고요.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. 그때 제 나이가 46이었어요. 오빠가 쓰러진 건 제가 50이 넘어서였어요. 뇌경색이었어요. 갑자기 올케가 전화를 했어요. 오빠가 쓰러졌다고,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. 저는 또 갔어요. 남편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적금 깨서 오빠 병원비 보탰어요. 남편이 나중에 알고 화를 냈어요. 당신 오빠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.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. 해준 게 없다는 거 알아요. 근데 그래도 제 오빠잖아요.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는 그 감정. 아마 피부치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. 오빠는 회복을 했어요. 근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은 이번에도 없었어요.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. 소리 없이요.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으니까요.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.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공장도 다니고 월급도 다 보내고 이제 적금까지 깼는데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그냥 당연한 사람인 거겠죠.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. 저는 그 사람한테 늘 당연한 사람이었으니까요. 제 딸이 대학을 갔어요. 저는 그날 혼자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. 내 딸은 가방 메고
학교 가는구나. 내 딸은 꿈을 꿀 수 있구나. 그게 그렇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시렸어요. 부러운 거였어요. 내 딸이 부러운 거였어요. 그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. 지금 저는 63이에요.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고요. 아이들은 다 출가했어요.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요. 솔직히 말하면요.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.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누구 뒷바라지 안 해도 되는 하루가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. 근데 있잖아요. 가끔 그 하늘색 원피스가 생각나요. 희전에서 봤던 그거요. 사흘치 월급짜리. 그거 샀으면 어땠을까? 한 번쯤은 예쁜 옷 입고 어딜 가봤으면 어땠을까? 뭐 이제 와서 소용없는 생각이지만요. 그래도 있잖아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이 나이에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딸이라서 못했던 거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혹시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어디선가 본인 얘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세요? 그 시절 참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. 말 못하고 소리 못 내고 그냥 사귀면서 버티셨을 거예요.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저는 여기 있을게요.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. 심심하실 때 접촉하실 때 누군가 내 얘기 들어줬으면 싶으실 때 그냥 여기 오세요.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. 혼자 보시기 아깝다 싶으시면 소중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.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분명 계실 테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